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10월 28일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DJ 김덕연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학교에서는 2012년 구스 반 산트 감독,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의 엘리트였던 주인공 스티브가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선택했던 그 마지막 반전의 순간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그 진실의 순간을 향해 가는 스티브의 여정을 여러분이 직접 선곡해 주신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57분 동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과 함께 행복학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죠. 프라미스드 랜드는 천연 가스 시추 기법인 프래킹을 둘러싼 미국 소도시 맥킨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주인공 스티브는 협상 무패의 기록을 가진 에너지 기업 글로벌의 최연소 부사장입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그들의 땅 밑에 묻힌 천연 가스 채굴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스티브는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민들에게 거액의 수익금을 제안하면 쉽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의 계획은 존경받는 노교사 프랭크와 갑자기 나타난 환경운동가 더스틴으로 인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스티브는 고독한 세일즈맨처럼 회사의 이익과 마을 사람들의 삶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성공이냐 양심이냐. 겉으로는 명확해 보이는 기업과 개인의 목표가 마을 사람들의 순수함과 섞이면서 스티브의 내면에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그 변화의 순간을 담은 듯한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라야의 Falling into Love 듣고 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스티브의 협상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특히 환경운동가 더스틴은 프래킹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과학적인 자료로 설명하며 주민들을 강력하게 설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스티브를 조급하게 만들죠. 스티브는 사실 자신도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며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의 연설은 때로 진정성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그의 임무는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은 극대화됩니다. 그가 파는 약속의 땅은 과연 모두에게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의심, 노교사 프랭크의 지혜로운 반박, 그리고 환경운동가 더스틴의 끈질긴 설득, 이 모든 것들이 스티브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을밤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잔나비의 노래를 통해 스티브의 고민에 공감해 보겠습니다.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원 기자님 연결해서 2주간 교육 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원 기자님 나와주시죠.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 언론 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통화가 참 오랜만인데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 지냈고요. 또 우리 교육 언론 창에서 기사도 많이 썼고 제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하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그렇게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은 또 제가 사는 은평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상당히 교육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 그런 일입니다. 토끼풀이라는 은평구에 청소년들이 만든 언론이 있는데요. 이제 신도중학교에서 그 신문을 압수해가는 일이 있어서 그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토끼풀이라는 이 언론은 하나의 중학교에서 있는 건 아니었고 네. 학교 바깥에 있는 언론인 거죠. 네, 4개 중학교에 있는 중학생들 한 30명 정도가 만든 언론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한 학교에서 이 언론을 압수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쓴 기사고요.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 신도중 활동 기자들에게 불이익 절대 안 돼,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제 그 16일 날 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관한 내용을 앞에 짧게 소개하고 또 문성호 편집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요. 문성호 편집장은 이 신도중학교는 아니고 연신중학교 3학년 현재 학생 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중학교 또 진간중학교하고 또 한 학교가 더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문성훈 편집장이랑 저랑 또 같은 은평구 저희 지역 후배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도 원래 저 직접 가려고 했지만 또 저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고 그 대신 기자회견 끝나고 인터뷰를 제가 해서 기사의 그 내용을 실었는데요. 교육언론창에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또 많이 보시니까 교육계 계신 분들한테 현장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다고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토끼몰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 지금 아시고 계시고 지금 이 서명운동 또 파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만 명 넘게 해주셨더라고요. 원래 처음 목표가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10배가 넘는 성과를 거뒀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어제 그 인기 유튜브 채널이죠. 사장 남천동 채널에도 이 얘기가 어, 들어가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고요. 후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뭐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순수하게 후원금을 받아서 저기 그 신문을 프린트를 하고 그 종이 신문으로 제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항상 적자가 걱정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몇 달치 신문 인쇄비 걱정은 없다고 그렇게 매우 좋아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뭐 구시대적 관행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신도중학교에서 이제 그 교내에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와서 근데 어쨌든 학생들입니다만 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는 적입니다만. 그래서 본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이렇게 배포를 한 거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내가 이런 기사 썼어 하고요. 근데 주로 이제 뭐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학생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다루는 신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토끼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학교 관리자급들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방식보다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공모로 하는 게 좀 더 민주적인 것 같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영락중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는데 토끼풀하고도 뭐 문제없이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래, 그러면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주고 해라,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신도중에서는 아까 이 문성 편집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뭐, 지금 이렇게 압수하는 문제들이 일어났다. 학교의 뭐 분위기 자체도 좀 이렇게 들어보면 다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일단 민주주의가 실현돼야지 바깥에서도 잘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뭐 정치 무관심증 문제, 아니면 뭐 또 극우화 문제 이런 것들도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못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더 간다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저랑 여 학생들이랑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좀 토론하고 사유하고 제대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배운다고 접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안 배우면은 그대로 그냥 SNS나 뭐 유튜브 이런 인스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거에 100%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교육을 받는 게, 그러니까 뭐 토론을 할 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은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정치 무관심 문제, 그거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학생을 자치, 학생 언론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끼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네요. 자, 오늘 네. 선곡은 어떻게 됩니까?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선곡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문성호 편집장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랑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2010년에 태어난 친구인데 본인보다 2년 늦게 태어난 노래인 저기 방화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키무키 만만수라는 팀이에요. 팀에서 나온 방화범이라는 2012년에 나온 노래가 있는데요. 요 송내문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국사회의 그런 뭐 황금만능주의 이런 문제들을 풍자한 노래인데요. 여기 나무위키에는 이들의 음악은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음악이다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약간 놀라시거나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문성호 편집장이 좋아한다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걸어놓은 노래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차 기자님이 전해주신 청소년 언론 토끼풀 신문 압수.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바깥에서도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문성호 편집장의 말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죠.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스티브는 더스틴의 정체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더스틴은 글로벌사의 경쟁사인 어스에너지의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즉, 환경운동가 코스프레를 했던 거죠. 스티브는 이 사실을 폭로하면 회사를 위한 협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뉴욕 본사 부사장 자리도 그의 것이 되겠죠. 그는 망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 마지막 연설에서 스티브는 다른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는 경쟁사의 직원이 꾸민 속임수를 폭로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회사의 속임수를 폭로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스틴이 아니라
그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스틴이 경쟁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대신 더스틴이 자신과 같은 세일즈맨이며 모두가 속임수에 놀아났음을 자백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더스틴의 정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순간 스티브는 한때 자신이 버렸던 양심을 되찾습니다. 이 반전은 단순한 플롯 트위스트를 넘어 돈과 성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는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약속을 깨뜨려 왔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과의 약속만은 지킨 것이죠. 진심을 말하고 싶었던 스티브의 마음을 대변한 듯한 노래, 레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그리고 이 영화의 OST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OST 스네이크 아이스, 더 밀크 카툰 키즈. 영화의 깊은 여운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결국 스티브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약속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약속이죠. 영화의 결말은 모호합니다. 스티브가 마을에 남을지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길을 걸을지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땅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돈과 성공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까? 이제 영화가 던지는 진지한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이 시대의 양심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음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와 결단의 순간을 상기시키는 OST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스티브는 결국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약속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약속을 말이죠. 이 영화를 보고 진실과 양심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으신가요? 정은숙 작가의 소설집 내일 말할 진실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겪는 치열한 윤리적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표제작을 읽다 보면 볼품없고 초라해도 진실의 편에 서고 싶다는 주인공의 외침이 가슴을 울립니다. 성공과 명예가 걸린 맷 데이먼의 상황처럼 이 책의 주인공 역시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성추행 의혹 앞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뇌하죠. 영화가 거대 기업의 윤리를 다룬다면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일상,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진실이 어떤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자, 음악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라이온의 Going Home Tonight.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스티브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폭력한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이익이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를 압도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의 메시지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s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맥킨리 마을에 필요한 것은 당장의 돈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프래킹을 통해 약속한 풍요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며 결국 거대 기업과 취약 지역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반전은 한 개인이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의 정신을 구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대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티브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일즈맨에서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는 양심 있는 시민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스티브처럼 마지막 순간 양심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응원하면서 다나 워너의 One Moment in Time, 용기가 필요한 모든 순간을 위한 노래를 보내드리며 행복학교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동현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